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이환미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식사요법에 대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식사요법은 왜 필요할까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나 구토, 출혈 등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이 증가하고 염증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들로 인해 섭취량이 감소하고 치료받는 약물로 인한 일부 영양소 손실까지 더해져 영양불량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요법 실천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여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 진단받은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상담할 때 보면 고기는 못 먹는 거 아니냐, 밀가루 못 먹는 거 아니냐 등등 물어보시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특정 식품을 제한해야 하는 표준화된 식사 지침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염증성 장질환 식사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요법은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인 관해기,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되는 활동기, 그리고 식품별 개인의 불편감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는 개별화된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식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사일기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내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복통이나 구토 등과 같은 음식에 대한 반응, 대변의 횟수와 양상을 기록합니다. 나만의 식사일기를 통해 나의 식습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식품에 따른 증상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음식을 주의하고 편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관해기의 식사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해기는 증상이 완화되는 시기로 엄격한 식사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활동기에 저하된 영양 상태의 회복 및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식사 및 다양한 간식을 섭취하여 나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 회복, 면역력, 근육 감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한두 토막씩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내 환경 개선 및 비타민 무기질 공급을 위해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밥에 잡곡을 넣어 섭취하고 매 끼니 채소를 한두 접시 섭취하면서 과일 및 과일 주스를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다만 설사 및 복통, 장 협착이 있다면 섬유소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계열 지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을 통해 섭취할 수 있고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의 섭취 또한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장에 염증이 있거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손실되는 칼슘 보충을 위해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우유가 불편하다면 유당을 제거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나 요플레와 같은 발효유, 따뜻하게 가열한 우유로 바꾸어 섭취해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상이 심한 활동기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활동기에는 최대한 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식사요법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상태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서 불편감을 유발하는 식품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건데요.
하루의 식사를 5번에서 6번으로 나누어 섭취하고 식후 불편감을 관찰하며 섭취량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면 장의 부담이 덜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일기를 통해 불편감을 유발하는 음식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사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탈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에 8컵에서 10컵을 권장드립니다. 음료수나 커피보다는 생수나 보리차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물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음식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부드럽고 자극성이 없는 음식을 선택하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삶거나 찜과 같은 조리법을 활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잔살을 많이 만드는 음식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잔사란 말은 쓰고 남은 찌꺼기로 잔사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잡곡류, 견과류, 종실류, 생채소, 생과일, 건과일 등이 있습니다. 활동기에는 채소는 푹 익혀서 무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과일도 주스 형태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긴 육류나 페류보다는 익힌 살코기나 지방 함량이 적은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증상이 완화되면 2, 3일에 한두 가지씩 새로운 식품을 시도하면서 증상 여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제품의 유당이나 카페인, 알코올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 영양보충 음료나 단백질 파우더 등의 영양보충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기의 식품 선택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선택하고 곡물식빵이나 질긴 바게트보다는 흰 식빵을 권장드립니다. 기름진 육류나 페류, 등푸른 생선보다는 살코기나 흰살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관해기에는 등푸른 생선을 권장드렸지만 활동기에서는 지방 함량이 적은 흰살 생선부터 단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야채 대신 푹 익힌 나물을 섭취하고 생과일 대신에는 과일 주스를 섭취합니다. 과일 중 바나나는 수용성 섬유소가 많아 무른 변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시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생수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메가3 보충제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보충제로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오메가3를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고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급원식품인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등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나 VSL 샵3와 같은 일부 프로바이오틱스가 궤양성 대장염의 관해기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크론병에서는 권장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장내세균의 분포가 다르고 질병의 종류나 개개인에 따라 정확히 어떤 균이 좋은지 알 수가 없으며 아직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이외의 목적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일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의사 및 임상 영양사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종합 비타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영양소 손실이나 영양소 흡수 저하로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 및 임상 영양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임상 상태에 맞는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붉은 육류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육류는 상처 회복이나 면역력, 근육 유지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중요한 급원식품입니다. 다만 붉은 육류 및 가공육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이나 염증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예 붉은 육류를 금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붉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여 생선이나 닭고기, 계란, 두부 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육류를 섭취하더라도 직화구이나 기름진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찜 등의 담백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술 한잔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실제로 환우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주위에서는 오늘만 먹자, 한 잔만 더 먹어 라고 말씀하셔서 의도와 다르게 많이 마실 때가 있다고 하고요. 환우분 스스로가 한 잔 먹을 거면 안 먹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술은 장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활동기에는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해기에도 과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술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술과 함께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함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에 땡땡이 좋다던데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염증에 논이가 좋다던데, 상황버섯을 끓여 먹으라던데, 크릴 오일이 좋다던데 등등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러한 각종 보조식품과 민간요법이 염증성 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염증성 장질환의 약물 치료나 식사요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조식품과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사요법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상담 필요시 교수님께 영양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